반갑습니다. 평생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고요. 81년에 처음 교사를 시작했는데 세 차례 해직이 됐었어요. 그래서 주로 교단에 있을 때보다 바깥에서 교사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도 바깥에 있던 교육운동, 사회민주화 운동, 통일운동 이런 일들을 쭉 해오다가 세종시가 2012년 7월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시 출발 앞두고 세종시 시장교육감 첫 선거를 한다 그러는데 그때 도전을 했었지요. 그랬다가 떨어지고 두 번째 2014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뽑아주셔서 4년 하고 다시 두 번째 재선해서 지금 교육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세종시라서 출마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노무현 재단 그때 세종이 없을 때 대전 충남 상임대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선거를 한다는데 한 10몇 명이 후보자로 거론이 되는데 거의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교장 출신이든 교수 출신이든 이런 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배 한 친구가 와서 그래도 이 세종시가 노무현 도시인데 누군가 한 사람쯤은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여기 교육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라도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 비전으로 지금 8년째 쭉 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교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에 건물이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교사하면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일들을 사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교육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게 찌들려서 아이들한테 말하는 것과 실제 지도하는 것이 다른 상태를 좀 정상화시키자. 아이들이 경쟁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하다. 내가 갈 길 있다고 혼자 막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뒤처진 친구 있으면 그 친구 손 붙잡고 같이 가야지.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소중해. 내 친구 소중한 것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소중한 것도 알걸? 이런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 사는 세상, 그것이 교실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학교. 그런 아이들이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 행복해보지 않는 애들이 미래에 행복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으로 살기 잘 준비하게 지원하는 게 학교인데, 교육인데, 다 너희들 위해서 하는 소리야. 지금은 불행해져 좀. 나중에 너희들 행복해지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애들을 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다. 지금 행복해본 아이들이 미래도 행복하게 꾸려나갈 거다. 그러면 지금 학교가 행복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이렇게 간단하게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첫 번째 공약이 의자부터 바꾸겠습니다. 거의 6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의 체형은 바뀌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교실의 의자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 맞는지 체형에 맞게 해서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고 폭도 넓히고 그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교사로 살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가르치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시는데 결국 이렇게 보면 아이들한테 배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로부터 배웠고 아이들이 내 스승이었구나. 제가 3번을 쫓겨나다 보니까 쫓겨날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자진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서 쫓겨나다 보니까 준비를 못하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중학교에서만 했어요. 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탁 없어지는 거죠. 첫 번째 딱 해직됐을 때 조회 종례 사항이 3달 내내 그 선생님 만나지 마라가 내가 수업 들어가는 모든 반의 조회 종례 사항이 그 선생님 만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보면 중3 정도 중학교 1, 2, 3학년 애기들이 어느 날 내가 가장 믿고 따랐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없어지고 그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해직될 때는 1학년 다니면 복직을 88년에 했다가 89년도 이제 그 2월에 해직이 됐는데 그 3월에 입학하잖아요. 그 3, 4, 5 3달 함께 사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탁 자기들 앞에서 끌려가고 구속되고 바로 옆에 이제 그래서 애들이 매일같이 면회 왔거든요. 매일 와가지고 뭐 친구들 얘기 이르고 뭐 오늘 있었던 얘기 보고 그래서 매일 제가 그래서 구치소에서 하는 종례 뭐 이렇게 하면서 장난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놀듯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해직됐을 때 아이들에게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고 뭐 이런 것을 아이들이 충격이 가지 않게 하지 못하고 얘들 때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걸 굉장히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지들이 딴에 어른이 된 뒤에 그때 우리 선생님이 억울하게 쫓겨갔는데 나는 그때 왜 아무것도 못했지? 뭐 그건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니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게 돌아가신 그 권정생 선생님이 이호덕 선생님 하시던 글쓰기 연구에 있었어요. 글쓰기에 권정생 선생님이 꼭 같이 하셨거든요. 그 모임에 나와서 글쓰기 연 중에 해직교사들이 꽤 나왔어요. 적으로 보면 20명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다들 어떡하냐 걱정도 하고 용기를 북 뜯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복직될 때까지 회비 안 걷기로 결의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권현 선생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뜻이 있어서 결단하고 해직이 돼서 나왔다고 치고 그 반 애들은 어쩌는데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뭐 교육을 받고 뭐 신념 다 좋은데 정말 우리 반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난 고민했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로는 실제로 그 친구들이 늘 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만난 친구들하고 1년에 몇 차례 같이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래요. 교육감 되고 나서 우선 달라진 게 가끔 이 앞에서도 이제 민원인들어서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늘 저기 서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서 있는 게 7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색해요.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다. 여기 평준화한 거예요. 처음에 2012년 출발하고 제가 2014년에 했는데 이제 2년밖에 안 된 도시인데 여기 고등학교에 서열이 있는 거예요. 먼저 생긴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아무래도 안정화되고 이런 거죠. 이거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위 그렇게 서열이 생겨버리면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선발 효과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모두가 동등하게 그래서 상향 평준화 하겠다고 빡빡 우겼어요. 반대도 엄청 심했는데 그래도 저는 결과적으로 시민들 열심히 설득하고 동의해 주시고 70% 해가지고 어쨌든 고교 평준화를 실행했는데 이제는 잘했다. 그 모든 학교가 거의 고르게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고 대학을 이렇게 진학한 걸 보면 그 진학률이 거의 모든 학교가 고르게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중에 왜 지금은 학교 혁신 지원실 그전에는 그게 학교 정책실이었죠. 학교 정책은 교육부에서 하시는 거야. 누구랑? 교육 전문가라. 저 교육 전문가가 누군데 교대나 사대나 교수님들이셔. 정책은 거기서 다 할 테니까 학교는 뭐 하는 데야? 그거 시키는 대로 하는 데야 였거든요. 그게 어쨌든 70년 대한민국 70년 만에 어쨌든 이름이 학교 혁신 지원실로 바뀌었죠. 학교 혁신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는 지원하는 곳이야. 처음으로 제정신 차려본 거죠. 이름은. 교육과정을 만들면 누가 실천해요? 당연히 선생님이 하지요. 세상에 특히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학교랑 강남의 학교랑 똑같은 교육과정에 똑같은 지도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1시간 분을 도입부, 중간부, 그 다음에 정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해왔어요. 그걸 하도록 한 게 교육 전문가였고요. 이런 풍토이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전문가인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지요.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을 늘 남한테 맡기게 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내가 교육감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적어도 우리 세종 지역에서라도 우리 세종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유아교육은 내가 최고 전문가야 라고 초등, 중등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학부모님들이나 시민사회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대강화 시켜서 특히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 30년인데, 교육자치 30년인데, 각 시도 교육청에 일정한 분권을 좀 주라. 그렇게 할 때 현장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또 같이 주장합시다. 라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다시 제안한 셈이고, 전국에 한 3, 400명, 최대 한 500명 정도를 모을 수 있다면, 이 선생님들 의견 쫙 해가지고 교육부랑 싸움을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같이 하실 분 이렇게 했더니, 정말 금세 1,500이 되고 2,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신도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내 교육과정을 내가 스스로 참여하고 싶었던 것도 열기가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2,000명을 지금 32개 소지역으로 해서 소지역별로 대표를 꾸리고, 소지역별로 같이 토론하고 막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4월에는 교육과정 개정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찰과 과제, 이런 주제로 하고, 같이 토론한 것도 전국적으로 수합해서 같이 공유하고, 5월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평가해보고, 그거를 며칠 전에 오송에서 모여서 대표들이 중말해서 보고하고 공유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방향, 원칙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토론을 했지요. 7월부터 교육부하고 국가교육회의하고 시의회에 요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을 돌면서 이제 권역별로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도 하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올해 10월 이후에는 현장 네트워크를 25,000명, 전체 교원 수의 5% 수준까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토론도 하고 그것들이 걸러지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게 현장에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하겠다고 선언을이라도 그렇게 해 주셔서 이것이 굉장히 서로 협조하면서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죠. 뭐. 저희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가적 과제이고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 모두가 다 걸었던 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국회에서 법이 일정하게 겨우 상임위 통과되고 있는데도 이게 뭐 그 구성을 니네가 유리할 거야, 쟤네가 유리하게 할 거야, 막 이거 가지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로 국가교육위원회 애초에 우리 생각했던 대로 이건 정권이 누가 돼도 상관없이 건드리지 않고 진짜 현장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틀로 가야 돼요. 그럼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아니고 이게 국회에다 맡겨놓으면 아니야, 니네 못 믿어 이럴 것 같아. 그럴 때 실제로 이거는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닌 것 같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거기서 이후에 교육과정을 계속 보완도 하고 새로운 것들 하고 할 때 이 실질적인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하고 하면 절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거 지고 흔들고 못한다. 그런 신뢰도 국민들한테 드리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척 하고서 이제 답을 다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같은 생각이죠. 교육부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교육청에서 가져온다? 의미 없지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교육청에 그런 능력이 있나? 국가 수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해야 되는 그걸 대체적으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60% 내지 70% 정도는 내내 전국 공통으로 했는데, 이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되겠죠. 교육부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되, 소위 이제 30~40%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지금 몇 년째 우리 현장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계속 이걸 하고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큰 방향을 하면 정말 중요한 게, 이걸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에게 옛날에 했던 게 학교에서 뭘 알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이 어떻게 알면서 삶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면, 사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 아이에 맞춰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학교 단위에서의 교육 과정은 너무 크고, 마을 공동체와 학교와 마을이 함께 넘나들면서 여기에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성장에 맞춘 교육과정, 단위의, 교실 단위의 교육과정으로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는 학교 자치의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근데 아직도 뭐 여전히 부족하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난 10여 년간의 학교 혁신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래도 꽤 많이 학교자치 선생님들이 문화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처음 하는 건 두렵잖아요. 근데 이걸 어떡하지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습 공동체 교사들이 나 혼자는 좀 어렵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눠서 쭉 모아보고 이렇게 팁을 서로 공유하고 그거 좋겠다 하고 막 같이 하다 보면 실제로 자신도 생기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공부도 하고 서로 공유하고 자신감을 나누는 그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